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3편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시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가 무엇인지 잠시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의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3년 연속으로 매출 성장이 15% 이상인 기업 16개를 뽑아서 하나씩 리서치를 해보는 시리즈입니다. 아직 1편, 2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엣지, 덱스컴, 알렉션 파머스를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으며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리도 우량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먼저 엣지는 수공예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제품들이 주로 잘 팔리는 품목이며 인테리어 소품, 장신구 등에 매우 강한 편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S&P 500에 편입이 되기도 했고 코로나 덕분에 급성장을 하여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엣지는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하게 쿠팡과 네이버를 관찰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이버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외부 쇼핑 웹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 형태입니다. 쿠팡의 경우 쿠팡이 직접 물건을 사서 재판매하는 직매입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도 마켓플레이스 형태가 있긴 하지만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새벽 배송이 가능한 물품들은 전부 직매입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는 네이버에 가까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엣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인도 등 7가지 국가들을 주요 시장으로 선정한 상태이죠. 현재 36%의 판매량은 미국 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글로벌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마존의 이커머스 및 서비스 사업의 국제 매출 비중이 30%라는 점에 비하면 엣지는 글로벌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은 이커머스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1대1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엣지의 규모는 얼마나 클지도 궁금하시죠? 2020년도 엣지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 대금이 10.3빌리언 달러, 한화 11조 원이 넘습니다. 2019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엣지가 돈을 버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 대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수료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건을 엣지 플랫폼에서 팔기 위하여 등록할 경우 0.2달러의 등록 수수료가 발생하며 물건이 판매될 경우 5%의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죠. 이외에도 판매자들에게 광고 서비스, 배송 라벨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는 엣지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재해주는 서비스이며 라벨 프린팅은 택배를 보내기 전에 미리 배송물에 라벨을 붙일 수 있어 판매자들에게 편의 및 배송료 절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매출은 총 매출의 76%, 서비스 매출은 24%라고 하죠. 그래서 총 매출은 1.7빌리언 달러로 한화 2조 원가량을 2020년도에 벌었습니다. 더불어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의 조건이었던 15% 성장률 이상의 조건을 붙여도 부합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업사이트 애드스라는 엣지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광고를 게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원할 경우 엣지가 판매자의 제품을 구글,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대신 집행해주고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릴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간 감소하지만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초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광고를 맡겨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엣지는 마케팅 비용을 판매자들에게 청구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엣지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결국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야 웹사이트를 둘러볼 것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엣지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물건을 당연히 올려두겠죠. 엣지의 경우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잘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판매자가 62% 증가하였고 구매자는 76.7% 증가했다고 하죠. 즉 플랫폼으로서 유기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엣지도 기업이기에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엣지의 순수익률은 무려 20%이며 매년 순수익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엣지를 상당히 좋아하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성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트렌드는 적자를 감수하며 성장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 엣지는 적자를 감수하지 않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기에 엣지는 지금 사업을 유지만 잘해도 성장을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해류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글로벌 성장에 성공했다는 부분입니다. 엣지가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니시 상품이기에 미국 시장을 다 먹는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쿠팡이 한국을 벗어나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엣지를 바라보실 때 약간은 관점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덱스컴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며 당연히 연속 혈당 측정기가 뭐길래 덱스컴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포도당은 우리 몸을 작동하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며 신체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되기에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음식을 먹으면 당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문제는 당뇨병에 걸릴 경우 우리 몸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고혈당이라고 부르며 심하면 심장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야기합니다. 반대로 당 수치가 떨어지면 저혈당이라고 부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죠.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당 수치가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주입해줘야만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언제 환자가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지 알까이며 당연히 당 수치가 높을 때 인슐린을 맞긴 해야겠죠. 현재로서 당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체열을 통하여 피의 당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체열을 통하여 당 수치를 측정하면 그 순간의 당 수치만 알 수 있으며 당연히 바늘로 찔러야 하기에 고통도 불편함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덱스컴의 제품은 연속적으로 체열 없이 당 수치를 측정해주는 혈당 연속 측정기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덱스컴의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능적인 장점은 훨씬 정밀하게 혈당을 측정하기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를 무려 50%나 줄인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혈당 수치가 오르내리는 속도가 다른데 덱스컴의 기기는 개별 맞춤형으로 혈당을 측정하기에 훨씬 정밀하게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외에도 핸드폰과 연동을 시켜 알람을 설정 가능하다 하며 일정 혈당 수치가 넘어가거나 낮아질 경우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체열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제품의 경우 기기 보정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체열 역시 불필요하다 합니다. 다른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기와의 호환성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 기기와 연결하여 당 수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체내에 인슐린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도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있는 기업이죠. 우월한 기능성 및 꾸준한 개선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무려 1.93빌리언 달러, 한화 2조 원이 넘어가게 벌었네요. 2018년도까지는 적자를 보다가 19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493밀리언 달러를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상태이죠. 순이익률이 무려 15.5%로 흑자 전환을 얼마 전에 한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경쟁 중인 초우량 의료기기 기업인 에봇의 순이익률은 15.5%라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덱스컴의 순이익률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에봇의 경우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덱스컴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는 정도에는 괜찮은 비교군 같습니다. 사실 인류를 큰 틀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당뇨 환자가 늘어날수록 덱스컴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습니다. 덱스컴의 비즈니스 모델상 기기를 한 번 팔고 끝이 아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센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기기를 판매하고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꾸준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덱스컴이 치열한 연속 혈당 측정 기기 사업 영역에서 승리를 할 것이라 생각하시거나 에봇과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알렉시온 파마스유티컬이며 제약회사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렉시온이라 줄여 부를게요. 알렉시온은 신약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제약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약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신약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 확률이 매우 낮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특허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약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죠. 특허 기간 동안에는 약을 개발한 기업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기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업이 해당 약 개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죠. 약의 복잡성 및 종류에 따라서 특허가 끝난 약은 바이오시밀러 또는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시온은 희귀 질병을 치료하는 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지 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들이 정확히 무슨 질병을 치료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살짝 읽어봤는데 의학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할 정도로 살짝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총 11개의 약들은 현재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우량한 성장주 조건을 충족했다는 부분만으로도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먹고 들어갑니다. 5년치 매출 성장을 보면 5년 동안 약 2배 성장했네요.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상 매출의
50%를 현금으로 내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덱스컴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15% 순수익도 엄청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50%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주가는 최근 몇 년간 하락 및 횡보를 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엣지나 덱스컴처럼 좋은 기업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렉시온의 파이프라인, 약별 매출을 살펴보면 솔리리스라는 약의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60%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솔리리스의 미국 특허 만료 기간이 2021년도까지라는 점이죠. 즉 솔리리스 매출 중 미국 매출이 2022년도부터 많이 날아간다는 뜻이며 미국 매출이 무려 2.3빌리언 달러나 차지합니다. 총 매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30%의 매출이 위험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알렉시온의 경우 매출 성장만 단순하게 보고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알렉시온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인수될 예정이며 2020년도 10월에 인수계약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알렉시온 한 주를 보유할 경우 현금 60달러와 2.1243개의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을 받게 되죠. 즉 현재로서 알렉시온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스트라제네카에 투자하시는 것이 된다는 뜻이죠. 우량한 성장주 3편 흥미롭게 신청하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우량한 성장주들 3가지 페이스북, 센틴, 폴티넷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영상을 지금 당장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